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변화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스며들죠. 어느 날 저녁, 시계를 보며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밤은 건너뛰자고 말입니다.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간절한 변화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늘 반복되던 일상을 깨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저녁을 거르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저녁 시간에 들어올 칼로리만 기다리던 모든 세포들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평소처럼 들어오던 포도당은 오지 않습니다. 찌개나 고기, 혹은 당신이 먹으려 했던 저녁 식사 후에 혈관을 타고 쏟아지던 인슐린도 고요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당신의 신진대사는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을 기다려온 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극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 허기가 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신의 위장은 정중하게 부드러운 꼬르륵 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지금 밥 먹을 시간 아니었나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고픔은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배고픔이라고 해석하는 감각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기억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뇌는 밥상 앞에서의 습관, 예쁜 그릇, 수저, 그리고 혀 끝에 닿던 짭짤하고 달콤하며 고소한 맛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뇌는 영양소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도파민의 분비, 그 짧은 기쁨과 위안의 불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거른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하루 3번씩 연습해온 신경회로에 깊게 밝힌 패턴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본래 이런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진화의 과정은 인간이 끊임없이 먹지 않으면 쓰러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질 때 적응하고 감각을 곤두세우며 더 깨어있도록 우리를 설계했죠.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냉장고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확실성만 있었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빠르게 생각하며 회복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살아남게 했던 그 시스템이 아직 당신 안에 현대적인 습관의 표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면 당신의 가는 이야기에 가장 필요한 순간 등장하는 조용한 영웅처럼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가는 당신이 최근에 먹은 식사들로부터 저장해둔 단기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당이 혈관으로 스며들어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을 준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인슐린 수치는 지방세포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만 아주 살짝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 스위치가 저장 모드에서 소비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칼로리를 움켜쥐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마침내 당신이 안고 있던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간 추위를 느끼거나 뒤척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묘한 에너지가 웅웅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피로도, 완전한 각성도 아닌 상태. 그것은 당신의 세포들이 0점을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세포들은 이제 다른 종류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들어올 다음 식사에 의존하지 않는 불꽃을 말이죠. 당신 내부의 저장고를 온전히 믿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첫째 날 밤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전한 습관에 이끌려 냉장고 앞에 서 있거나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넘겨보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소음 아래에서는 이미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 시간 동안 이 수치는 평소보다 최대 5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지방을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세포 단위의 복구를 자극하며 저녁을 먹지 않아도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몸에게 알려줍니다. 둘째 날 아침에 눈을 뜰 때쯤 당신의 몸은 이미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배고픔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날은 흥미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배는 고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조용하고 덜 강압적이죠. 당신의 뇌는 이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배고픔일까? 아니면 단순히 시계가 밥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것뿐일까? 나는 내 몸의 필요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수년간 길들여진 습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종종 진정한 생물학적 필요가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대한 학습된 반응입니다. 저녁 밥상에 앉을 때마다 반응하던 도파민 회로가 일시적으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마치 상실감처럼 하루 중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잘 이겨내면 신진대사는 다음 단계의 지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이 끝날 무렵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비워진 것은 아니지만 몸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만큼 충분히 낮아집니다. 신체는 지방 조직, 즉 당신의 지방 세포로 방향을 돌려 정중하게 지방산을 혈관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지방산은 간으로 이동하여 아주 놀라운 물질, 즉 케톤으로 변환됩니다. 처음에 이 변화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두통이나 멍함, 혹은 현실에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듯한 붕 뜬 기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뇌가 연료 공급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가솔린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케톤이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포도당처럼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세포는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자신도 모르게 끼어있던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실제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거운 소화 과정이 없으므로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방해받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포 깊은 곳에서는 분자 수준의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손상된 단백질들이 치워집니다. 망가진 미토콘드리아와 쌓인 노폐물들이 조각조각 분해됩니다. 그러고 나면 몸은 그 원료들을 사용해 새롭고 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장수, 질병 예방, 그리고 세포 건강과의 깊은 연관성이 밝혀지며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단식은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아쇠 중 하나입니다. 영양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한 당신의 몸은 성장 모드에서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무작정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고 세심하게 고치고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당신의 뇌도 스스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케톤이 뇌 연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게 되면서 당신의 생각 위로 차분한 집중력이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잡념은 사라지고 아이디어는 더 선명해집니다. 감정의 기복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톤은 포도당보다 신경세포에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당분을 대사할 때 찾아오는 혈당의 급상승과 급강하 대신 케톤은 일정한 불꽃을 유지해줍니다. 당신의 뇌는 깨어있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저 효율적이고 평온하게 콧노래를 부르듯 돌아갈 뿐입니다. 몸 전체의 염증 수치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낮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인슐린 폭발로 인해 발생하던 에너지 고갈과 감정의 동요를 막아줍니다. 늘 음식을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던 당신의 소화기관은 마침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휴식은 면역 기능 향상, 세포 복구, 피부 재생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잉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눈동자가 더 투명해진 것을 눈치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쇄신의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넷째 날에도 배고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용한 동반자이자 당신의 몸이 살아 숨쉬며 적응하고 있다는 부드러운 알림에 가깝습니다. 한때 결핍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음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게도 멈춤의 시간을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면 몸속의 시스템들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냅니다. 저녁을 건너뛴 첫날의 충격은 어느새 우아한 적응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몸은 저장된 지방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바꾸는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같은 효소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은 에너지를 긁어 모으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고 자급자족하는 신진대사의 리듬을 완성한 것입니다. 소화기관들, 특히 췌장과 간은 현대인의 삶에서 아주 귀한 것, 즉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뿜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영양분들을 처리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들은 이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해독 작용을 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자신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시기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종종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반응성 단백질과 같은 염증 수치들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의 체내 환경은 더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며 과민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제 체중 감량을 넘어선 신체적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복부 팽만감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배가 더 홀쭉해진 느낌이 듭니다. 굶어서가 아니라 장이 마침내 점막을 치유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느껴지는 에너지는 기분 좋게 안정적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식곤증이나 늦은 오후에 몽롱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슐린의 롤러코스터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혈당이 아주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늦은 밤에 음식 섭취가 신부 체온을 높이고 소화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기에 수면의 질마저 바뀝니다.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더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수면의 단계로 빠져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찌뿌둥함 대신 진정으로 푹 쉬었다는 개운함을 느낍니다. 호르몬 분비부터 세포 복구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빛과 어둠에 훨씬 더 가깝게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된 청사진을 기억해낸 것만 같습니다. 업무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이치에 맞춘 그 청사진을 말입니다. 5일차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의지력과 배고픔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마침내 같은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풍요라는 현대의 삶 아래 묻혀있던 본연의 능력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째 날 밤은 또 다른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금방 잠에 빠져들지만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집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맑게 깬 상태로 말이죠. 당신의 체내 시계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이끌려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 인한 인슐린의 급상승이 소화기관을 무리하게 가동시키지 않으므로 어둠이 내림과 동시에 멜라토닌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차오릅니다. 수면 주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가 손상을 복구하는 렘수면과 서파 수면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머릿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깊은 수면 중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축적되면 뇌신경 퇴행을 일으킬 수 있는 신진대사 찌꺼기와 단백질들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소화기관과 에너지를 다투느라 좀처럼 받기 힘들었던 두뇌의 깊은 밤 대청소를 매일 선물하는 셈입니다. 낮 동안 당신이 느끼는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식사 사이에 간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식후에 몰려오던 나른함도 없습니다.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혈당 저하로 인한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포도당을 조절하기 위해 반대로 작용하는 두 호르몬, 즉 인슐린과 글루카곤 사이의 섬세한 춤사위는 이제 더욱 부드럽고 조화로워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혼란 없이도 필요할 때는 저장된 지방을 끌어다 쓰고 필요할 때는 포도당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면 저녁을 거르는 것은 더 이상 박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와의 정렬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시계가 마침내 본래 따라야 했던 그 자연의 리듬과 동기화된 느낌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먹고 어둠이 내리면 쉰다. 단순하고 아주 오래되었으며 강력한 법칙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 실험은 더 이상 실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고 당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대사 적응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이 당신의 주된 연료가 되었고 그 연료가 제공하는 에너지는 깨끗하고 차분하며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배를 쥐어짜던 허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억누르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주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이 새로운 식사 패턴에 마침내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렐린은 그저 시간이 조금 달라졌을 뿐 음식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을 학습하고 잠잠해졌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 규칙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속에서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을 법한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증식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단식이 주는 가장 경이로운 효과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진다는 것은 에너지 생산 능력이 커지고 지구력이 좋아지며 인지 기능이 예리해지고 세포의 노화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조용히 자체 전력 공급망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이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당신은 지금 몸에 필요한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을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여 더 적은 것으로도 눈부시게 번영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여덟째 날은 호르몬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날입니다. 당신의 인슐린 수치는 가장 낮고 안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인의 식단에서 인슐린은 아침부터 밤까지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으며 끊임없이 식사와 간식에 반응합니다. 높은 인슐린은 몸을 저장 모드에 가두어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것을 꽉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첫 식사 사이에 14시간 이상의 간격이 생기면서 인슐린은 진정한 대사치유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세포들은 인슐린에 대해 아주 정교하게 민감해집니다. 이는 몸이 만들어내는 아주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의 정반대 상태입니다. 당신은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는 세포의 능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질병의 위험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나 국립보건원 같은 기관의 연구들은 비교적 짧은 단식 시간조차도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개선하고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러한 저인슐린 상태에서 당신의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 조직을 적극적으로 분해하는 지방 분해 상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지방 세포들은 이제 자유롭게 지방산을 내보내고 가는 숙련된 솜씨로 이를 케톤으로 변환합니다. 그 케톤은 과거 포도당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뇌와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며 탄수화물 대사에서 겪어야 했던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당신의 식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인 렙틴이 마침내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배가 부를 때까지만 먹고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저녁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끝없는 식탐, 무의식적인 군것질, 감정적인 폭식,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한 느낌들,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음식은 오락거리나 감정 조절의 도구가 아니라 그 본연의 목적이었던 훌륭한 연료이자 영양분으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의도적으로 결핍의 시간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진정한 풍요로움의 감각을 회복한 것입니다. 당신의 신진대사는 더 이상 현대의 식습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화의 목적 그대로 유연하고 민첩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적으로 기능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홉째 날은 어쩌면 당신이 수년간 몸에 지니고 다녔을 지방에 대한 조용한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저장된 지방의 1g은 과거에 당신이 섭취했지만 다 쓰지 못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오지 않은 기근을 대비해 아껴둔 식사이며 닥치지 않은 비상사태를 위해 모아둔 칼로리입니다. 이제 저녁을 거르는 꾸준한 리듬을 통해 당신의 몸은 마침내 그 아껴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차곡차곡 예금만 해오던 계좌에서 드디어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체중 감량이나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사적 해방이며 몸이 청소할 틈도 없이 쌓여버린 짐들로부터 얻는 자유입니다. 지방이 분해되면서 호르몬 수준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유익한 단백질인 아디포넥틴이 단식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도록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동맥의 염증을 줄이며 당신의 심장까지 보호해줍니다. 단순히 짐스러운 창고처럼 여겨졌던 당신의 지방 조직이 이제는 치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몸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어떤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결코 악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기를 묵묵히 기다리던 소중한 에너지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지방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몸이 그 지방에 접근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홉째 날이 되면 진정한 변화는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변화는 배고픔과 절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몸의 자연스러운 지혜와 싸우기를 멈췄을 때 내 몸이 진짜로 해낼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건강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체의 한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바로 당신의 장입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는 매일 밤, 당신은 소화기관에게 쉬고 치유하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음식들을 처리할 부담 없이 마침내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길어진 단식 시간을 단식 모방 단계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 당신의 장은 고요한 재생의 연구소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던 장벽의 점막은 아주 미세한 손상들까지 복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세포 사이의 결합이 더욱 단단하게 조여지며 장의 투과성을 낮추고 새는 장 증후군이 온몸에 일으킬 수 있는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줄여줍니다. 당신의 장내 세균들은 짧은 사슬 지방산, 특히 뷰티르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대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며 장과 뇌의 연결축을 통해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 효소들도 쉴 새 없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밥을 먹을 때 당신의 몸은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더 적은 음식에서 더 많은 가치를 끌어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복부의 기분 좋은 편안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안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마침내 스르르 풀린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더부룩함은 사라지고 소화 과정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려 70%가 장 조직에 존재하는 당신의 면역 체계는 훨씬 예리하고 분별력 있게 변하여 진짜 위협과 무해한 단백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열흘째 날, 당신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소화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적인 면역 반응, 정신 건강, 그리고 감정의 안정감까지 좌우하는 가장 깊은 기초 공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스템의 휴식과 복구의 시간을 줌으로써 당신은 건강의 가장 밑바탕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하루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영적이라고 묘사하는 감각, 즉 어디선가 불쑥 다가와 온몸을 감싸는 깊고 투명한 정신적 맑음이 찾아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의 아침을 흐리게 했던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그 자리에 고요하고 예리한 감각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카페인을 먹었을 때의 심장 두근거림이나 억지로 쥐어짜낸 집중력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맑은 정신입니다. 이 현상 뒤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는 무척이나 우아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주로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포도당 대사보다 산화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발생시킵니다. 케톤은 또한 BDNF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신경세포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기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BDNF 수치가 높아지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며 뇌신경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복잡한 업무에 더 깊이 집중하고 대화에 더 온전히 존재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한결 창의적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뜻밖의 여유로움 속에서 물 흐르듯 처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최적화가 우리의 실제 삶의 경험으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염증 수치가 최저점으로 떨어지면서 신경회로들은 간섭 없이 맑고 투명하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혈당의 널뛰기나 염증의 방해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풍경마저도 잔잔하고 평온해집니다. 미주신경과 화학적 신호를 통해 이어져 있던 당신의 장과 뇌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완벽한 화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더 이상 당신을 옥죄지 않고 신경질적인 반응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투명해져서 압도당하지 않고 오롯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음식 그 자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먹는다는 행위에서 정서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되지만 그것은 무질서하거나 단절된 방식이 아닙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리입니다. 식탐이 지니고 있던 심리적인 속박이 느슨해집니다. 양이 적더라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식사에서 얻는 만족감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이 음식을 먹었던 이유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짜 배고픔이 아닌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혹은 습관과 같은 감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배고픔은 관심을 갈구하는 끊임없는 배경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진짜 연료를 필요로 할 때 먼저 조심스럽게 건네는 부드러운 대화가 되었습니다. 열하루째가 저물어 갈 즈음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억지스러운 의지력이 아닙니다. 당신은 맑은 정신력으로 그리고 내 몸의 진짜 신호를 이해하게 된 자가 가지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이틀째 날에는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극적인 변화의 흥분 속에서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당신의 몸은 여전히 충분한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저녁을 건너뛴다고 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까지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지점입니다. 단식이 주는 훌륭한 효과를 핑계 삼아 밥을 먹는 시간 동안 아무 음식이나 부실하게 먹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나머지 식사에서 충분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전해질이 부족해진다면 결국 극심한 피로가 슬그머니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몸을 치유하고 기능하기 위한 좋은 원료들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 공급 없는 장기적인 칼로리 제한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특히 T3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추위를 더 타거나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고 운동할 때 기운이 나지 않는 등 미묘한 신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식사 시간 동안 몸의 영양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는 경고음입니다. 길어진 단식 시간 동안 수분 공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당신의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단식 전문가들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거나 물의 질 좋은 천일염한 꼬집을 타서 마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결코 극단적으로 몸을 몰아붙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교함에 관한 문제이며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지원을 세심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열이틀째 날은 스스로를 아는 자각 능력이 절제력만큼이나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난 열하루 동안 당신은 식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무척이나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통제를 넘어 균형의 지혜를 통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끝없는 제한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먹음과 비움 사이에 지능적이고 유연한 순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결핍 속에서 시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리듬 위에서 번영합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는 힘은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의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양가 있게 만들며 온전한 의도를 담아먹게 해주는 전략적인 휴식에 있습니다. 이날은 지혜가 빠진 맹목적인 절제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강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사 건강은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언제 몸을 비우고 언제 기분 좋게 채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 몸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10살째 날에 접어들면 몸의 변화는 거울에 비치는 겉모습을 아득히 뛰어넘어 깊은 곳까지 뻗어나갑니다. 물론 얼굴선은 갸름해지고 눈망울은 더 맑아졌으며 몸은 한결 가벼워졌겠지만 그것들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쇄신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가 포식 과정은 여전히 지치지 않고 작동하며 망가진 세포 내 소기관들과 잘못 접힌 단백질들을 싹싹 청소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끊임없이 증식하며 세포의 에너지 용량을 한껏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DNA 복구 효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서투인 계열의 단백질들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서투인은 종종 장수 유전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세포의 건강과 염증, 그리고 노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아주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이 유전자들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보았을 때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10살 전보다 더 젊어졌습니다. 모든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복구와 재생이 말 그대로 노화의 특정 지표들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체의 편안함을 알아채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의 움직임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만성염증으로 뻐근하게 아파오던 관절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해졌죠. 당신의 에너지는 놀랍도록 균일해졌습니다. 더 이상 들쭉날쭉 널뛰거나 곤두박질 치지 않고 하루 종일 잔잔한 강물처럼 일정하게 흐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심리적 효과도 아닙니다. 단식으로 인해 낮아진 염증 수치가 만성적인 통증을 크게 완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진실입니다.